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 오전 오프닝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승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하창한 본부장님 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방금 막 이제 좀 출발을 했는데 네. 일단 좀 부진하게 출발을 좀 한 것 같아요. 뭐 엔비디아가 사실 뭐 정말 놀라운 실적인데도 그러니까요. 시장이 뭐 이제 그거 갖고 되겠냐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고 너무 잘 나가도 좀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오늘 이제 약간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좀 빠지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미국 증시가 약간 좀 흔들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증시는 좀 약세 출발을 일단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지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코스피가 2495포인트에 출발을 했고 2500을 좀 깼고 지수 하락률로는 한 0.58%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기업들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568개가 빠지고 있고 코스닥 역시 동반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812.70포인트에 이제 거의 시작을 했고요. 현재 0.53% 하락률로는 이제 코스피랑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하락이 1000개가 넘을 정도로 오늘 굉장히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시장이. 그래서 오늘 좀 출발 상황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좀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너무나도 잘 나왔지만 네. 뭐 사실 가이던스도 나쁜 편은 아닌데 네.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크게 반영이 되면서 좀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좀 빠졌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엄청나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닌데 사실 그만큼 기대감이 엄청 컸었던 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면 이제 반도체가 뻥 하고 튀겨주면서 좀 상승이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서의 약간 이게 아닌데 라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FOMC 회의록도 사실은 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뭐 이런 얘기는 없다. 약간 좀 더 유지를 해야 된다. 그죠, 예. 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좀 전반적으로 약간의 좀 오늘은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지금 뭐 1위부터 15위까지 보셔도 뭐 삼성 SDI만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네요. 다 지금 하락세네요, 거의 다. 네, 맞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도 뭐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제약,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을 좀 제외하고는 나머지도 지금 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특히나 좋았었던 쪽에서 좀 차익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은 약간의 조금 손바뀜이나 쉬어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역시 가장 화제의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데 뭐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저희끼리 얘기를 했는데 3연상을 갈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이제 어제까지 근데 놀라운 건 정말 개인 투자하는 힘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이제 한쪽으로 쏠리니까 맞습니다. 주가가 뭐 외국인 기관이 매도가 나와도 아랑곳 없이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6.5조 원 정도까지 와서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50위권 근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서 50위 안으로 안착돼서 이게 15 영업일 동안 유지가 되면 특례 편입되잖아요. 코스피 200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이게 수급발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제 거의 커트라인까지는 온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주가가 또 밸류에이션 문제도 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싼 거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냐 결국엔 수급의 힘이냐 그쵸. 요즘 싸움이 계속 펼쳐질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어때요? 좀 분위기 좀 어떤가요? 네, 일단 오늘 장 초반 같은 경우 8%대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보합권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진짜 지금 상황에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의 이 좀 적정 가치를 지금 따지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다. 왜냐면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각종 뭐 연기금도 사고 수급으로. 이제 뭐 각종 이제 이런 MSCI라든지 이런 지수 편입에 따른 또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양이 사실 엄청날 거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한 수급 트리거가 발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아직도 이 시초 라인 부분에서 조금 뭐 밀리기는 했지만 어쨌든 1%대에서 좀 강하게 치고받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이 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핵심인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제 그동안의 상승세는 조금 이제 멈춘 것
같긴 하지만 네. 여전히 뭐 거래도 좀 많이 되는 것 같고 여전히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제 코스피 쪽에서 일단 대부분 좀 약세 출발을 했는데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오늘 좀 두산 로보틱스 같아요. 그러니까 네. 로봇주들이 좀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이제 조선 또 삼성중공 같은 조선주들이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조선주들 좀 부진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로봇과 더불어서 오늘 좀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도 좀 상승하는 특징주들이 있으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은 그 뭐 로봇이나 일단은 네. 조선 쪽이 좀 확실하게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특징적으로 좀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올랐었던 종목군들도 좀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서 일부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뭐 환경 쪽 관련된 부분에서 좀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한솔홈데코가 시간에서 이제 또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일단 장 초반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해운주가 오늘 또 굉장히 좀 강하네요. 해운주가. 네, 흥하해운 같은 경우 지금 18%대 좀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뭐 마케팅 쪽이나 웹툰 쪽 요런 쪽에서의 이런 뭐 앞으로의 매출이 좀 증가할 것하고 기대가 받고 있는 뭐 MBT라는 종목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고요. 뭐 엔비디아가 워낙 실적이 좀 잘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국내 총판하고 있는 뭐 MDS 테크도 오늘 조금 시세가 좀 분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전거래일에 좀 이런 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또 완화 또 기사들이 좀 예, 상당히 나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에서는 이런 뭐 인성 정보나 뭐 기타 이런 비대면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상당 부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막 이끄는 그런 업종은 별로 보이지. 그러니까 이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강세 업종들이 시총이 큰 편들이 아니다 보니까 네, 좀 작습니다. 지수에 좀 영향 안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좀 하락하는 섹터는 좀 어디가 있나요? 아무래도 엔비디아 때문에 네. 반도체 좀 약간 부진할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하락 섹터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하는 쪽 같은 경우도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단 반도체 쪽이 좀 조정이 나옵니다. 뭐 이수페타시스도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부 좀 차익이 좀 네, 나올 수 그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뭐 코인 쪽도 약간의 좀 조정이 있었다 보니까 오늘은 또 코인 쪽 관련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예.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에서 일단 좀 전반적인 조정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하락 쪽에서도 지금 뭐 엄청난 특징이 뭐 강하게 나타나고 크게 막 이렇게 있기보다는 급락하거나 그런 건 또 아니죠. 네, 그런 예. 거는 아니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AI 쪽에서 조금 수급이 쏠렸었던 종목군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좀 이렇게 핫하게 움직였었던 쪽에서의 약간 일부 차익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지수가 오늘 좀 약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제 또 힘차게 2,500 넘어서 좋다 또 이러셨는데 네네네. 오늘 아침에 보고 또 좀 김 빠진다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증시가 어쩔 수 없이 또 미국 증시에 또 종속이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미국이 조금 쉬어가는 또 FMC 의사록 보니까 확실히 그 연준은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어떤 뉘앙스들이 있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이제 크게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금리 인상 거의 끝나가는 식으로도 지금 언급들이 나오는데 금리나 그 말 꺼내기가 너무 싫은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합니다. 그거는 거의 금기어 약간 네. 이제 그런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국도 빠르면 내년 3월로 보더라고요. 내년 3월에 금리 인하 시작하지 않겠냐 일부에선 제가 봤을 때는 좀 빠른 것 같긴 한데 저도 근데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좀 기대감이 좀 높아졌는데 FMC 의사라고 보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좀 그 부분이 뭐 그게 꼭 무조건 악재라기보다는 좀 약간 실망 매물이 그쵸. 약간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증시가 그랬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을 이끄는 주요 테마는 결국 누가 뭐래도 AI잖아요. 근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샘 알트먼이 여러분은 좀 어떠세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는 거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또 기사를 보니까 다시 오픈 AI가 급했나 봐요. 그렇죠. 다시 또 복직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AI에서 인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오픈 AI 입장에서 샘 알트만이나 이런 일을 따르는 직원들이 만약에 다 떠나면 그렇죠. 뭐 비영리 단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핵심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면. 맞습니다. 뭐 주주 서한에서도 네. 뭐 보셨겠지만 거의 뭐 700명이 넘는 거의 뭐 사실 네.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주주 서한도 사인도 하고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매각이나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상 샘 알트먼이 빠지게 되면은 그런 것 자체가 다 지금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그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그리고 또 그 MS에서 다 받아주겠다라고 또 해버리니까 네, 했죠.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옮겨갈 수도 있는 네.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이제 이 샘 알트만도 결국에 이제 어쨌든 간에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일으킨 촉매는 작년 이제 말에 나왔던 그렇죠. 그 챗 GPT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촉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뭔가 좀 불확실성이 좀 나온 것도 일단은 이게 어디로 갈지 아직 모른다는 거. 이 부분도 오늘 좀 미국 증시에는 그게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AI에 대한 약간의 이제 좀 리스크가 좀 나오면서 오늘 미국 증시가 좀 부진했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까지도 약간 오늘 오전에 영향을 주는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확실히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은 이렇게 내려가도 뭐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막 급락을 한다거나 뭐 무너지거나 이런 맞습니다. 것 같지는 않고 확실히 좀 견조한 모습은 좀 확실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결국엔 금리가 좀 꺾였기 때문인데 지금 미국의 국채 금리가 4.4까지 또 네. 떨어진 지금 흐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확실히 시장은 결국에 지수가 뭐 아직은 좀 답답한 감은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건데 뭐 크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다고 위가 크게 열리는 것 같지도 않고 이 안에서 좀 계속해서 종목 장세니까 종목들 찾는 그런 좀 상황들이 좀 계속 지금도 계속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 오늘 오전에 네. 코스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주가 막 급등을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오늘 보니까 파도가 다시 가네요. 파도 저희가 파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라고 했죠 사실. 네. 매출이 그게 뭐냐 그렇게 좀 했는데 사실 근데 이것도 신규 상장주인데 결국 이제 올라가는 거 보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그렇고 좀 이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좀 투자들의 심리가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상장을 계기로 해서는 조금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약간 좀 맞습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거기다 금리까지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파두가 오늘 좀 급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VT란 기업이 오늘 한 5% 오르거든요. 코스닥에서 이 기업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요즘에 리들샷이라 그래가지고 네. 네, 피부. 일본에서 뭐 대히트를 쳤죠. 근데 네. 우리 한국엔 다이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확실히 이제 실적들을 내주다 보니까 이 기업도 강하고 그다음 뭐 알테오젠이나 그리고 오늘 뭐 기가비스, 뭐 원텍 이런 기업들인데 다 이제 이런 개별 기업들이 좀 시장과 상관없이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장세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제가 이제 하창호 본부장님한테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어제도 제가 이제 그 나오셨던 분께 제가 한번 이제 질문 좀 드리긴 했는데 네. 지금 시장이 요즘에 뭐 그 카카오라든가 어제 카카오뱅크 그렇죠. 많이 그다음에 올랐죠. 요즘에 삼성물산 많이 올라온 거 아세요? 그 부진하던 삼성물산이 네. 계속 오릅니다 요즘에. 네네네. 많이 올랐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아마 아시겠지만 완전 왕따주들이잖아요. 그렇죠. 소외주. 근데 이게 그러니까 개인 투자들이 선택을 했을 때 지금 이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류의 기업을 선택하는 게 지금 맞는 건지 본부장이 보시기엔 아직도 못 오른 거 많이 있잖아요. 찾아보면 그렇죠. 거기서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주도주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로봇주도 잘 가고 하니까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아니면 HBM 뭐 이런 이제 기존 주도주에서 지도주들이 좀 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데서 계속 기회를 찾는 게 맞는 건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왜냐면 지금 막 서로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뭐 이제 삼성물산 같은 경우 제가 좀 놓쳤는데 네. 뭐 최근에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많기는 합니다. 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은근슬쩍 주가가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렇게 이제 키높이를 맞추는 부분들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거를 내가 딱 사가지고 바로 맞춰서 그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는 않다.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집중하고 있고 거래가 쏠리는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움직임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주가의 위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은 그냥 지수의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좀 강해진다라는 부분으로 그냥 이해를 하시는 게 네네.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이게 또 사실상 바닥권에서 올라오긴 했고 뭐 사실 이제 뭐 개인 물량 정도는 어느 정도 바로 좀 해소가 되겠지만 네네. 사실상 거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네네. 이게 우리가 지나와 봤으니까 이렇게 올라왔다지 매일매일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막 1%, 막 0.5%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을 사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또 일정 부분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또 일정 라인이 올라오면 이제 또 빠르게 차익을 해야 된다라는 네. 이런 또 강박관념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 선택도 나쁘지는 않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빠른 이런 전환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시장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산업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아예 낙폭 과대보다는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VT라든지 뭐 변압기라든지 뭐 화장품 OEM 쪽에서 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지수 상관없이 계속 그냥 고공행진을 꽂고 그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산업의 성장과 실적이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쪽을 오히려 보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 말씀 드린 게 요즘에 이게 서로 섞여 있다 보니까, 왜냐면 그렇죠.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뭐 8월 이후로 약세장이 시작됐잖아요. 근데 그 전만 해도 주도주 장이었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그렇죠. 주도주에 올라타는 게 사실은 맞았는데, 지금은 장은 올라가는데 이게 다 그 약간 그거 같아요. 부대찌개 느낌이에요. 섞여 맞습니다. 있어요, 막. 네. 그러니까 이거 뭐지? 그 로봇도 가는 것 같고 자율주행도 가는 거. 아까 말씀드린 화장품 ODM도 괜찮고. 네. 근데 우리가 안 봤던 삼성물산 카카오가 가네?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네네. 투자분들도 이걸 내가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좀 헷갈릴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근데 사실 이제 하차한 본부장님의 의견도 정답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의 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네. 오르는 거 싫다. 나는 소외된 거에서 그냥 기다릴 자신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거는 그 소외된 기업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앞으로가. 맞습니다. 기업 가치가 좋아질 게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그냥 단지 이건 소외받았으니까 네. 인디언 기후제 지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9시 한 17분 정도 이제 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지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그래도 시장이 좀 분위기가 조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9포인트까지 하락폭을 조금 축소를 해줬고요. 상승이 280개, 하락은 500개 정도로 조금 이제 낙폭이 줄어들고 있고, 코스닥은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지금 예, 코스닥은 살짝 0.2포인트 정도로 올라왔고, 상승이 물론 아직은 적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침에 거의 한 상승이 200~300개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500개 정도까지는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는 어쨌든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 영향으로 좀 빠졌다가 약간 이제 바뀌는 그런 모습으로 일단 좀 전개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니까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코스닥에서 좀 부진했죠, 어제. 근데 이제 오늘 0.6% 정도로 지금 반등을 해주면서 일단 시총 1위 기업이 이렇게 또 약간 플러스를 보여주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는 조금 이제 분위기가 약간 이제 긍정적으로 좀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다만 이제 요즘에 삼성전자 보시는 분들은 아마 매일 애가 타실 것 같아요. 저 위가 열릴 것 같긴 한데 잘 안 열리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보니까 장중에 오르다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아쉽긴 했는데, 삼성전자는 아직은 좀 마이너스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는 아직은 조금 부진한 상태인데, 근데 오늘 현재 흐름 보니까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 좀 어떠세요? 그 2차 전지주들이 조금씩 지금 올라오거든요. 약간씩 그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에코프로비엠이 양전을 해주고 네. 약간 힘을 내주고 있다 보니까 뭐 나머지 쪽에서도 좀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솔루션 이런 셀 쪽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OPM도 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투자 수급들이 좀 쏠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가 얼마나 또 핫하게 또 움직여 주느냐가 오늘 좀 핵심 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둘 중에 하나라도 좀 상승이 나와야 네. 지수가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엔비디아 이슈가 좀 지나가고 있다 보니까 오늘 반도체가 힘을 내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쪽에서 힘을 내줘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뭐 일단 에코프로 머티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또 6%대 강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이런 기조가 조금 더 유지가 된다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좀 긍정적인 수급들이 좀 옮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2차 전지가 사실 P와 Q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또 반대로 보면 여기보다 과연 얼마나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사실 나올 게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뭐 리튬 가격 지금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진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전에 높았었던 그 가격을 싸게 팔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판가는 점점 내려오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다 해소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좀 나름대로의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런 이제 전략이 만약에 나오고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지수의 향방은 또 많이 움직임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도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 국면인데 네. 여기서 뭐 V자 반등보다는 이제 그렇죠. 개별 기업 단으로 이제 서로 좀 네. 다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보고서나 뭐 신문 같은 게 읽어보면 진짜 격세지감인 게 두세 달 전만 해도요 2차 전지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뭐 성장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근데 요즘에 보면은 그 이거랑 다 반대입니다. 그냥 180도 다 바뀌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P 가격 떨어지고 Q 물량도 지금 성장이 둔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거기다 이제 또 한 가지 우려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파업이 끝났잖아요. 끝난 거는 뭐 긍정적인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임금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자동차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에 모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C라 그러죠, 비용. 요거까지도 약간 이제 좀 우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노이즈들이 이제 계속 끼다 보니까 확실히 투자들이 예전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이제 하창원 본부장님의 의견은 결국엔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제 또 녹아 들었기 때문에 그쵸. 이제는 이제 너무 그런 악재를 찾기보다는 좋아지는 게 뭐가 될까 여기에 좀 집중하자는 좀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쏠리는 걸 보니까 네. 확실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는 엄청나게 높다. 여전히 살아있다. 여전히 살아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도 한 7% 이상 네.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뉴스 중에 테슬라가 그 인도 공장 이제 맞아요. 건설한다라는 얘기가 좀 이제 나오는데, 이게 인도를 사실 뭐 테슬라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고, 인도는 전기차 이제 관세가 좀 세더라고요. 보니까 4만 달러 이상인 차는 관세가 100%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싸게 차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는데, 아마 인도 총리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이 관세를 좀 낮춰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인도 입장에서도 테슬라가 들어온다면 사실 뭐 인도 입장에서 나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고용도 창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 대한 이제 공장 건립이 좀 임박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일단 오늘 그래도 또 배터리 기업들한테는 일단은 좀 우호적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 오늘 뉴스를 보니까 갤럭시 언팩 소식이 좀 있던데 1월 17일 정도로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뉴스에 그렇게 나왔는데, 이번에 저는 삼성전자가 이제 나오는 그 폰을 보니까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약간 좀 달라지는 부분이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첫 번째가 반도체가 드디어 이제 삼성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엑시노스. 원래 퀄컴의 스냅드래곤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거는 이제 최고 사양폰에 들어가는데, 약간 그 밑에 있는 사양에는 아마 엑시노스도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2년 전에 발열 이슈 때문에 한번 맞아요. 욕을 아마 오지게 먹었잖아요. 정말 어마하게 먹고 그게 뭐냐 막, 그래서 한번 곤욕을 좀 치는데 지금 절치부심해서 2년 만에 나오는데, 사실 이것마저도 진짜 또 문제 생기면 이건 진짜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복귀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네. 어쨌든 탑재가 돼서 제 성능이 나와야 될 것 같고 발열도 잡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 파운드리로 만드는 거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기대하는 게 두 번째, 생성형 AI 기능이 탑재될 거라고 합니다. 여기. 근데 요즘에 이 지금 생성형 AI 우리가 보통 PC에서 이렇게 클라우드 이 데이터로 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통해서.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자체적으로 넣는다고 하니까 그게 어느 정도 성능일지 모르겠는데, 그럼 스마트폰으로 AI를 사용한다는 게 아직은 좀 저도 생소한데, 그러니까요. 그게 잘 된다면,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이제 삼성이 얼마만큼의 그걸 뽑아줄지 모르지만 내년, 그러니까 과거랑 다르게 많은 분들이 갤럭시 언팩 별로 관심들이 없거든요. 예전보다는. 맞아요. 확실히 애플에 비해서. 근데 이번 1월 17일에는 한번 그 2가지 변화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또 스마트폰 업종을 좀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AI에서 좀
그 뭔가 퍼포먼스가 나와야 그쵸. 시장이 인정을 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그런 이슈들도 여러분들이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말씀드린 사이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VI 걸렸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네. 자, 근데 저희 지금 한 25분 정도 됐는데 잠깐만 이제 광고 좀 보고 와서요. 또 마무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9시 27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지수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피가 2,500을 살짝 지금 깬 상태인데 2,49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15포인트 약보합입니다. 마이너스 1.76포인트 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은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 일부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 SDI하고 포스코 퓨처엠만 지금 오르는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다 지금 마이너스 파란색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아까 이제 얘기를 해주신 대로 이 HBM 특히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네. 조금 오늘은 좀 힘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코스피 쪽에는 약간의 부담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약간 쉬어가는 그런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본부장님 생각에는 이제 어쨌든 그 12월 달 이제 다가오는데 네네. 항상 많은 분들이 이제 산타를 또 꿈꾸시지만 작년에는 산타가 도망갔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안 왔어요. 네. 작년 12월은 정말 악몽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렇죠. 시장이. 네. 근데 이제 1월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랠리가 나왔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올해는 어쨌든 공매도도 금지된 것 같고 네. 예, 양도세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뭐 정부에서는 좀 자꾸 좀 상향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고 세금 관련해서 그렇게 하면 대주주 물량도 좀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수급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네. 좀 어느 쪽 좀 좋게 보세요? 그 섹터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은 그 시장 대비했을 때 최근에 굉장히 강했었던 섹터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뭐 변압기, 변압기 그다음 앞서 말씀드렸던 색조 OEM 쪽, 뭐 지금 이제 조금 약간의 금리 인하 이슈로 좀 타격을 받은 뭐 라면 쪽, 네네. 뭐 이렇게 이제 수출 데이터나 실적이 굉장히 찍히고 이 흐름 자체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쪽을 일단은 먼저 포트를 좀 형성해 놓으시는 거는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이제 사실 반도체도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네.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매달 나오는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시게 된다면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반도체 쪽도 장기적인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오히려 눌렸을 때 조금 더 네네. 매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가총액 좀 센 거 중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뭐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적인 성장이 명확하게 찍히면서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는 쪽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위치 에너지가 부담스러우시다라고 한다면 뭐 엔터라든지 뭐 조선같이 좀 약간 업종 턴을 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질 수 있는 쪽도 한 번 정도씩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 뭐 이게 내러티브라 그러죠. 뭐 이게 스토리텔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런 업종들보다는 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숫자까지 같이 곁들인 그렇죠. 실적과 이번 3분기에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이제 결합된 기업들을 조금 이제 조정시에 한번 이렇게 그 관심을 갖고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의견이니까 뭐 연말에 또 어느 업종이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한참 소외주냐 주도주냐 막 약간 이제 시속 게임 좀 펼치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뭐 가장 좋은 건 둘 다 가는 거죠 사실은. 예, 가장 그게 좀 깔끔할 것 같긴 한데 네. 어떤 흐름이 펼쳐질지는 한번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고 다만 이제 결국 그 펀더멘털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숫자가 찍히는지도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지금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많은 분들은 다 에코만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네. 오늘도 4일 연속 지금 급등하고 있어서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또 과도한 상승 뒤에는 항상 또 이게 조정은 또 언제든지 나오는 거니까 그런 변동성엔 주의를 하시되 다만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시가총액 50이 진짜 이제 들어가는 거냐 아마 이걸 다 주안점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네. 어떨지는 뭐 저희가 그건 알 수는 없는 거고 한번 그 부분도 뭐 계속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9시 31분인데요. 저는 오늘 11월 20일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수요일인데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또 하창 본부장님하고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